남편의 불륜 현장을 딸과 함께 목격한 한 일본인 여성. 모든 것을 잃고 절망 속에 서 있던 그녀를 살린 건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당신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따뜻한 감동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아유미입니다. 올해 35살이고요. 지금부터 제가 경험한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은 남편 히로시의 3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8살 딸 미우와 함께 깜짝 파티를 준비했어요. 히로시가 평소에 좋아하던 초콜릿 케이크도 직접 만들고 미우는 아빠를 위한 그림도 그렸죠. 미우가 자신이 그린 가족 그림을 들고 아빠가 정말 좋아할지 물어봤어요. 세 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저는 미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론 아빠가 깜짝 놀라실 거라고 말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라고 믿었거든요. 히로시는 출장이 있다며 도쿄 시부야의 고급 호텔에서 묵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우와 함께 케이크를 들고 호텔로 향했어요. 로비에서 직원에게 히로시의 방 번호를 확인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죠. 미우가 들뜬 목소리로 아빠가 깜짝 놀라실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이 기뻐할 얼굴을 상상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 앞에 도착해서 카드키를 찍고 문이 열리면서 저희는 힘차게 생일 축하한다고 외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악몽 그 자체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히로시와 제 절친이었던 사토미. 두 사람은 놀란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봤습니다. 미우의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지며 아빠를 불렀어요. 아이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아빠를 부르고 있었죠. 사토미가 침착하게 옷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미안하다면서도 히로시가 외로워 보여서 옆에 있어줬다고 했어요. 처음엔 죄책감도 있었지만 결국 이게 진심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0년간 제일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토미와 10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저를 배신한 거였어요. 미우가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아이는 여전히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잘못됐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낀 것 같았어요. 히로시가 설명하겠다며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미우를 안고 뒤로 물러섰어요. 설명은 필요 없다고 다 봤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딸과 함께 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복도를 달려나가면서 미우의 울음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 히로시가 이미 와 있었어요. 거실에는 캐리어가 놓여 있었고 히로시는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사과도 변명도 없이 바로 이혼하자는 말을 꺼냈어요. 저는 딸을 품에 안고 남편을 바라보며 10년이 의미 없냐고 미우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어요. 히로시는 제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항상 집안일과 아이 이야기만 한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더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며 미우는 저보고 키우라고 했어요. 자기는 자기 인생을 살겠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히로시는 집을 나갔습니다. 10살도 되지 않은 딸과 저를 남겨둔 채로 말이에요. 미우는 제 품에서 계속 울면서 엄마와 자신이 뭘 잘못했냐고 아빠가 왜 가셨냐고 물었어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8살 아이에게 아빠가 다른 여자와 떠났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저는 미우를 재우고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10년 전 결혼할 때의 행복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토미도 제 결혼식에 와서 들러리도 서줬고 축하해줬는데 전화기에는 사토미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와 있었어요. 자신이 나빴다면서도 사랑은 어쩔 수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히로시도 괴로워했고 이렇게 되고 싶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전화기를 끄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조정을 위해 법원에 가야 했어요. 변호사는 제가 직접 선임할 여유가 없어서
국선 변호사를 신청했죠. 나카무라 씨, 안타깝게도 재산 분할에서 불리한 상황입니다. 국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히로시가 결혼 후에 모든 재산을 회사 명의로 옮겨놨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10년간 함께 모은 재산인데 어떻게 제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변호사는 남편이 3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했다며 법적으로는 회사 자산이라서 개인 재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설명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도 있었어요. 저희가 살던 아파트마저 담보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대출금이 8천만 엔 정도 됩니다. 아파트 시세보다 높아서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정말 어지러웠어요. 집마저 잃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저는 딸과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물었고, 변호사는 임시 거처를 찾으라며 친정이나 지인 집에 잠시 머물면서 상황을 정리하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나오는 길에 머리가 멍했어요.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집 앞 편의점에서 미우 간식을 사려고 했는데 카드가 정지됐어요. 점원이 죄송하다며 이 카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했어요. 어제까지 잘 됐는데 이상하다고 했지만 점원이 다른 카드를 권했어도 모든 카드가 막혀 있었어요. 히로시가 공동명의 계좌를 모두 동결시킨 거였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은 12,000엔밖에 없었어요. 미우의 간식도 제대로 사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네 엄마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에 인사를 나누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상하게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나카무라 씨잖아. 쉿, 모른 척해. 아마 사토미가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남편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바람났다면서. 맞아. 사토미 씨가 그러던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남편한테 관심도 없었다는 거야. 제가 듣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바람 피운 건 히로시인데 왜 제가 비난받아야 하는 거죠? 집에 돌아왔을 때 미우가 울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상한 말을 했다면서요. 아빠가 다른 여자랑 살아서 우리는 버림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가난해졌다고. 아이들은 어른들 대화를 들은 모양이었어요. 8살 미우에게는 너무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딸을 안고 엄마가 있으니까 우리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집에서 쫓겨나요? 아니야. 엄마가 해결할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어요. 친정 부모님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고 믿을 만한 친구도 사토미를 제외하면 별로 없었거든요. 며칠 후 집 앞에 경매 공고가 붙었어요. 이달 말까지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주인이 미안한 표정으로 다른 곳은 알아봤는지 물어봤고 저는 좀 더 시간을 달라고 했지만 은행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그날 밤 미우를 재우고 혼자 부엌에서 찬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통장 잔고는 3만 엔도 안 남았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미우의 학용품도 새로 사야 하고 생활비도 필요한데 수입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어요.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구해야 했지만 이혼한 여성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은 많지 않았어요. 휴대폰으로 일자리를 검색해봤지만 대부분 젊은 여성을 원하거나 경력을 요구했어요. 10년간 전업주부로 살았던 제게는 내세울 경력이 없었습니다. 새벽 2시경 사토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안하다면서도 너무 충동적이었다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며 이해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이해해달라니 자기가 제 인생을 망쳐놓고 이해해달라는 거였어요. 거울을 보니 한 달 만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스트레스로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미우를 위해서라도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너무 막막했습니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집에서 나와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미우를 친정에 맡기고 저는 혼자 도쿄 거리를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새벽 4시 한강교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달이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까맣게 흐르는 강물이 저를 부르는 것 같았어요. 미우야, 엄마가 이렇게 무능해서 미안해. 마음속으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전 재산이 2만 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불가능해 보였거든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35살의 경력도 없는 이혼녀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설령 최저임금 일자리를 구한다 해도 미우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끝내는 게 딸을 위해서도 나을까?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미우가 조금은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난간에 발을 올려놓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여기 계세요? 위험해 보이는데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저, 괜찮습니다. 저는 서둘러 난간에서 내려왔어요.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는데 도쿄 출장차 이곳에 왔다가 산책하던 중이었어요. 그 남성은 정중하게 자기소개를 했어요. 일본어를 정말 유창하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을까요? 이렇게 새벽에 혼자 계시니 걱정이 되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바람 좀 쐬려고요. 저는 거짓말을 했지만 김준호 씨는 제 표정을 보고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저기 24시간 카페가 있는데 따뜻한 커피라도 한잔 하시는 게 어떨까요? 추우시잖아요. 정중한 제안이었어요. 거절하려고 했지만 김준호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카페에 앉아서 따뜻한 커피를 받았어요. 김준호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씀하고 싶으시면 들어드릴게요.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 제 사정을 털어놓는다는 게 이상했지만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어요. 남편의 불륜부터 재산 편취, 집을 잃게 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김준호 씨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어요. 제가 다 말하고 나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따님이 계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한국에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상처받은 사람을 그냥 두지 않는 문화죠. 김준호 씨가 잠시 멈추더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한국에는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집과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어요. 일본은 싱글맘에게 너무 차갑잖아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요? 네. 일본은 혼자 싸워야 하지만 한국은 제도가 당신 편이에요. 따님을 위해서라도 와야 합니다. 김준호 씨는 자신의 명함과 함께 다문화 가정센터 안내서를 건네줬어요. 부산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 와서 상황을 정리해보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도 못하고. 괜찮아요. 차근차근 배우면 돼요. 중요한 건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잖아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마음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정말 한국에서 미우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드려서 당황스러우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요. 김준호 씨는 정말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왜 이렇게 도와주려는 걸까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제 누나도 비슷한 일을 겪었거든요.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때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죠. 김준호 씨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어려운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더더욱요.
따님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김준호 씨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도움받는 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아직도 모든 게 불안하고 걱정되지만 완전히 막다른 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우를 데리러 친정에 갔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유미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미우도 엄마가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어. 엄마, 저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국? 갑자기 왜? 김준호 씨와의 만남, 그리고 한국의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지만 반대하지는 않으셨어요. 내가 결정한다면 따르겠다. 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해봐라. 그날 밤 미우와 함께 누워서 물어봤어요. 미우야, 엄마랑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거 어떨까? 어디요? 한국이라는 나라야. 거기서는 미우 같은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 미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행복할 수 있는 곳이면 저도 좋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용기를 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김준호 씨가 준 명함을 계속 들여다봤어요. 김준호. 부산 해운대 게스트하우스. 정말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인터넷으로 한국의 한부모 가정 지원 제도를 찾아봤어요. 놀랍게도 김준호 씨 말이 맞더라고요. 주거 지원, 양육비 지원, 교육비 지원까지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체계적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생활 보호를 받으려면 친척들에게까지 연락해서 부양 능력을 확인해야 해요. 그것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미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또 울고 있었어요. 오늘 선생님이 면담 신청서를 나눠줬는데 아빠 란이 비어있다고 친구들이 놀렸다고 했어요. 뭘 해보겠냐고 하면서 우리가 곧 이사 간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고 하더군요. 8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잔인한 현실이었어요. 이런 환경에서 미우를 계속 키울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준호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나카무라입니다. 아, 아유미 씨.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 진지하게 고민해봤는데요. 정말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김준호 씨는 물론 가능하다면서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했어요. 언어도 배워야 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고 솔직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런 점이 더 믿음직스러웠어요. 한국어 배우는 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도 많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미우 같은 어린 친구들은 정말 빨리 배운다고 하셨어요. 특히 해운대 쪽에는 일본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해요.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면서요. 김준호 씨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졌어요.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갑자기 찾아가서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전혀요. 사실 저희 어머니께서 일본 분들을 정말 좋아하세요. 예의 바르고 성실하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김준호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도 계세요? 네, 65살이신데 정말 건강하고 활기차세요. 게스트하우스 일도 도와주시고 요리도 잘하시죠.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라니 더 안심이 됐어요. 저희가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하지만 서둘러서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사실 이달 말까지 집에서 나가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일단 오셔서 천천히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김준호 씨는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비행기표는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럴 수는 없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갚으시면 돼요. 지금은 따님이 우선이잖아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선뜻 받기가 부담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경력도 없고. 게스트하우스 일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어를 할 줄 아시니까. 일본 관광객들 대응도 도와주실 수 있고요. 정말.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센터에서 한국어 교육도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취업 연결 프로그램도 있고요. 김준호 씨의 말을 들으니 점점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미우 교육은 어떨까요? 한국 학교에 다닐 수 있나요? 당연하죠.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있어요. 한국어를 못해도 천천히 가르쳐줘요. 학비는 초등학교는 무상교육이에요. 게다가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는 추가 지원도 있고요. 일본과 정말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아유미 씨,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새로운 환경에서 미우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김준호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한국에서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시선이 어떤가요? 물론 아직 완전히 개방적이지는 않지만 일본보다는 훨씬 나아요. 특히 젊은 세대들은 매우 이해적이고요. 그럼 일단 한번 가보고 결정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부담 없이 오세요.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김준호 씨의 따뜻한 말에 용기가 났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천만에요.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죠. 전화를 끊고 나서 미우에게 말했어요. 미우야, 엄마랑 부산이라는 곳에 가볼까? 부산요? 어디예요? 한국의 바닷가 도시야.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고 해. 거기서는 친구들이 저를 놀리지 않을까요? 응. 거기서는 미우를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미우가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가요, 엄마.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싶어요. 그 순간 결심이 섰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김해 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일본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 직원들이 정말 친절하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일본에서 오셨군요. 입국 심사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친근하게 대하지 않는데 신기했어요. 네, 처음 와봐요. 부산 구경 많이 하세요. 좋은 추억 만들고 가시길 바라요. 미우도 신기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사람들 정말 친절한 것 같아요. 공항 밖으로 나오니 김준호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인상이 좋으셨어요. 아유미 씨, 미우. 어서 와요. 여행은 어땠어요? 덕분에 잘 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김준호 씨는 미우에게도 자연스럽게 인사했어요. 미우야, 한국은 어때? 처음 와보는 거지? 네. 공항이 정말 크고 예뻐요. 그럼 이제 더 예쁜 곳을 보여줄게. 우리 집은 바다 바로 앞에 있거든. 차를 타고 해운대로 향하는 길에 김준호 씨가 설명해줬어요. 저기 보이는 게 해운대 해수욕장이에요. 여름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요. 와, 바다다. 미우가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도쿄에서는 바다를 보기 힘들었거든요. 미우야, 내일 바다에서 놀아볼까? 정말요? 좋아요. 오랜만에 보는 딸의 밝은 표정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해운대 근처에 한옥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전통 한옥을 현대식으로 개조한 건물이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머니, 손님들 오셨어요. 김준호 씨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그러자 65살 정도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어머, 이 아이가 며느리 상이네. 김순자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셨어요. 갑자기 며느리 상이라니 당황스러웠지만. 안녕하세요. 나카무라 아유미입니다. 아이고, 인사는 무슨. 어서 들어와. 그리고 이 예쁜 아이가 미우구나.
할머니는 이미 미우를 안고 계셨어요. 우리 손녀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미우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품에 금세 안겼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한국말도 할 줄 아네. 똑똑해라.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게스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깔끔하고 아늑했어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인테리어였습니다. 아유미 씨와 미우는 이 방을 쓰세요. 바다가 보이는 방이에요. 방에 들어가니 정말 바다가 한눈에 보였어요. 미우가 창가로 달려가더니 소리쳤어요. 엄마, 바다가 정말 가까워요. 파도 소리도 들려요. 그렇네. 정말 아름다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린 한식이 나왔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각종 반찬들. 정말 푸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저희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예요? 당연하지. 멀리서 온 손님인데. 할머니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일본에서는 누구도 저희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거 뭐예요? 미우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어봤어요. 김치야. 한국 사람들이 매일 먹는 거야. 맛있어. 한번 먹어봐. 미우가 조심스럽게 김치를 한 입 먹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매워요. 할머니와 김준호 씨가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다 그래. 며칠 지나면 맛있어질 거야. 식사를 하면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아유미야, 일본 남자들은 여자 마음을 모르나 보구나. 우리 준호는 아내를 여왕처럼 모실 거야. 갑자기 무슨 말씀인지.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아직 그런 이야기는. 김준호 씨도 당황해 하셨어요. 뭘 보면 알잖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없지. 할머니는 정말 직설적이셨어요. 하지만 아기는 전혀 없어 보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미우를 씻겨 재우고 나서 김준호 씨와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셨어요. 아유미 씨, 내일부터 어떻게 할지 천천히 계획을 세워봐요. 다문화 가정센터 상담을 받아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내일 함께 가드릴게요. 할머니가 끼어들으셨어요. 그런 것도 좋지만 우선 마음부터 편하게 가죠. 여기서는 아무 걱정 없이 지내도 돼.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가족이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지. 가족이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일본에서는 친정 가족들도 저를 부담스러워했는데. 할머니, 저희가 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이 집이 너무 조용해서 심심했는데 미우 같은 아이가 와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할머니는 정말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미우와 함께 침대에 누웠어요.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자장가 같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 정말 따뜻하신 분이야. 그리고 준호 아저씨도 친절해요. 내일 바다에서 놀자고 하셨어요. 미우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우야, 여기 어때? 일본보다 좋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딸의 말에 제 선택이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도 여기가 좋아. 사람들이 정말 따뜻해. 그럼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그럴 수 있을지 내일부터 알아볼게.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에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어요. 김준호 씨와 할머니 덕분에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우며 기본적인 한국어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다문화 가정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는 날이에요. 김준호 씨가 함께 가주기로 했습니다. 긴장되세요? 네, 조금요. 정말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정말 체계적으로 도와줘요. 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입구에는 여러 나라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약하신 나카무라 아유미 씨시죠? 상담사 박미영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일본어로 상담 도와드릴 수 있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아직 한국어가 서툴러서 복잡한 이야기를 하기 어려웠거든요. 한국에선 한부모 가정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요. 집, 교육, 양육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에는 더 많은 혜택이 있고요. 박미영 씨의 설명을 들으니 눈물이 글썽했어요. 일본에선 저는 사회의 짐이었어요. 싱글맘은 국가의 골칫거리 취급받죠. 그런데 여기선 보호받는 시민이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가정을 외면하지 않아요. 제도가 당신을 지킬 겁니다. 박미영 씨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주거지원금, 아동수당, 교육비 지원, 그리고 한국어 교육까지. 이 모든 걸 정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한부모 가정 인정을 받으시면 가능해요. 서류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김준호 씨가 옆에서 도와주셨어요. 제가 서류 준비 도와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정말 꿈 같아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특히 아이가 있으면 국가에서 끝까지 책임져요. 미우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정말 밝아졌어요. 언어는 아직 서툴지만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엄마, 오늘 수민이가 한국어 가르쳐줬어요. 그래? 뭘 배웠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미우가 어설프지만 열심히 한국어를 따라했어요. 우리 미우 정말 똑똑하네. 학교에서 돌아온 미우는 매일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엄마, 여기 선생님은 저를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대우하지 않아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랑 똑같이 해주셔요. 그래? 기분이 어때? 정말 좋아요. 일본에서는 아빠 없는 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말하는 친구가 없어요. 딸의 말에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일하는 것도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일본 관광객들이 오면 제가 통역을 도와드리고 할머니는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만들어 주셨어요. 아유미야, 너 덕분에 일본 손님들이 정말 좋아해.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저도 일하는 게 즐거워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기분이에요. 김준호 씨도 정말 친절하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매일 저녁 미우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음식 주문하는 법을 배워봐요. 불고기 하나 주세요. 잘했어요. 발음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은 아유미 환영잔치야. 테이블에는 갈비찜, 잡채, 각종 전류까지 정말 푸짐했어요. 이 모든 걸 저희를 위해. 가족이니까 당연하지. 할머니는 항상 저희를 가족이라고 불러주셨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보답은 무슨? 우리 준호가 행복해하니까 나도 기뻐. 그때 김준호 씨가 조금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김준호 씨와 해변을 걸었어요. 미우는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유미 씨, 한국 생활은 어때요? 정말 좋아요. 미우도 행복해하고 저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김준호 씨,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갑자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을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김준호 씨가 잠시 멈추더니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유미 씨와 미우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도 아유미 씨를 만나서 행복해졌어요. 김준호 씨의 진심이 전해져 왔어요. 하지만 아직 제 마음을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당연해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준호 씨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 점이 더욱 고마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우가 할머니와 함께 한국 동요를 부르고 있었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어설프지만 열심히 따라 부르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어요. 우리 손녀 한국말 정말 늘었네. 할머니가 미우를 안고 칭찬해 주셨어요. 할머니, 저 한국 사람 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마음이 한국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야. 그날 밤 미우와 함께 누우면서 생각했어요.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엄마, 저 정말 여기가 좋아요. 그래. 일본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니요. 여기서 할머니, 준호 아저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무엇보다 미우가 행복해하니까 저도 행복했습니다. 부산에서 생활한 지 2달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나날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유미야. 사토미의 목소리였어요. 울먹이는 듯한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사토미. 이미 번호를 차단했는데 다른 번호로 건 모양이었어요. 아유미야, 제발 한 번만 들어줘. 할 말 없어. 끊을게. 잠깐. 히로시가 나를 버렸어. 순간 멈칫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무슨 소리야? 히로시가 다른 여자가 생겼나 봐.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 돈도 다 가져가고. 사토미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게 내가 알아야 할 일이야? 아유미야,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다고. 히로시가 나한테도 똑같이 했어. 사토미의 목소리에서 절망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토미, 이제 너도 내 기분을 알겠네. 아유미야,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없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는 진짜 가족을 찾았거든.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진짜 가족이라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났어. 그때 김준호 씨가 저녁 준비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누구랑 통화해요? 저는 전화를 끊고 김준호 씨를 바라봤어요. 일본에서 온 전화였어요. 과거 이야기고요. 힘든 전화였나요? 아니에요. 이제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김준호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잖아요. 그 순간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토미와 히로시가 어떻게 되든 더 이상 제게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할머니가 특별한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아유미야, 다문화센터에서 연락 왔는데 서류 심사가 다 끝났다더라. 정말요? 응. 다음 주부터 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 정말 기쁜 소식이었어요. 이제 진짜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거죠. 엄마, 그게 뭐예요? 미우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미우야,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정식으로 살 수 있게 됐어. 와, 정말요? 그럼 계속 할머니, 준호 아저씨와 함께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어. 할머니가 미우를 안고 말씀하셨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는 히로시였습니다. 아유미. 냉정한 목소리였어요. 변한 게 없더라고요. 무슨 일이에요? 돌아와. 내가 실수했어. 실수요? 사토미는 잠깐 헷갈린 거였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되길 바라는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아니에요. 뭐? 저는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새로운 삶?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다고? 히로시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일본으로 돌아와. 미우 교육도 생각해야지. 한국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
미우는 여기서 정말 행복해요. 친구들도 많고 학교 생활도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고향이 일본이잖아. 미우도 일본 아이고. 그때 미우가 제 옆으로 와서 물어봤어요. 엄마, 누구예요? 아빠야. 미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빠요? 저 기억 안 나는데요. 아이는 정말 담담하게 말했어요. 히로시가 전화기 너머로 미우의 목소리를 들었는지 말했어요. 미우야, 아빠야. 집에 돌아오자. 미우가 제게서 전화기를 받더니 또박또박 말했어요. 저는 여기가 집이에요. 할머니도 있고 준호 아저씨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친구들이 저를 좋아해줘요. 미우야, 아빠가 미안했어. 다시 함께 살자. 아니요. 저는 엄마랑 여기서 살래요. 미우가 전화를 저에게 돌려줬어요. 히로시, 들었죠? 미우도 원하지 않아요. 아유미, 정신 차려. 외국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 그때 김준호 씨가 제 옆에 와서 전화기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준호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당신 누구야? 김준호입니다. 아유미 씨와 미우를 돌보고 있어요. 돌봐? 무슨 자격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요. 김준호 씨의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유미는 내 아내야. 아니에요. 이미 이혼하셨잖아요. 그리고 아유미 씨는 이제 자유로운 몸이에요. 김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유미 씨, 제가 대답해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히로시, 일본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한국은 저를 다시 세워줬어요. 제가 전화기를 받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제도도 사람도 저를 지켜줍니다. 미우는 여기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라고 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너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혼자가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생겼거든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김준호 씨가 저를 안아줬어요. 잘했어요. 정말 용감해요. 그때 할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어요. 뭔 일이야? 시끄럽던데. 일본에서 온 전화였어요.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했어. 과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 밤 미우와 함께 누우면서 딸에게 물어봤어요. 미우야, 정말 아빠가 그리워지지 않아? 아니요. 아빠는 우리를 버렸잖아요. 그런데 준호 아저씨는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도 아빠인데. 엄마, 진짜 아빠는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준호 아저씨가 진짜 아빠 같아요. 딸의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성숙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마웠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이었어요. 부산에서의 생활이 이제는 완전히 자연스러워졌고 한국어도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김준호 씨와 제가 결혼하는 날입니다. 해운대 해변에 있는 작은 웨딩홀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엄마, 정말 예뻐요. 미우가 저의 하얀 드레스를 보며 눈을 반짝였어요. 이제 10살이 된 미우는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미우도 정말 예쁘다. 우리 딸이 제일 예뻐. 미우는 들러리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분홍색 드레스가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엄마, 저 정말 행복해요. 준호 아빠가 진짜 아빠가 되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거야. 순자 할머니가 들어오시며 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할머니, 울지 마세요. 화장 지워져요. 기쁜 눈물이야. 우리 준호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설렜어요. 10년 전 히로시와 결혼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그때는 불안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 확신이 서요. 식장에 도착하니
김준호 씨가 정장을 차려입고 서 있었어요. 정말 멋있었습니다. 아유미 씨, 정말 아름다워요. 고마워요. 준호 씨도 정말 멋져요. 하객들은 많지 않았어요. 게스트하우스 단골 손님들, 다문화센터 직원들, 미우의 한국 친구들과 그 가족들. 하지만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아유미 언니, 정말 축하해요. 다문화센터에서 알게 된 일본인 선배가 축하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유키 언니.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한 결혼 보기 드문데. 정말 부럽네요. 식이 시작되고 미우가 한국어로 축사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무라 미우입니다. 미우의 또렷한 한국어에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엄마가 진짜 사랑을 찾아서 정말 행복해요. 준호 아빠,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저도 준호 아빠의 딸이 되어서 정말 기뻐요. 미우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감동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주례를 서주신 분은 다문화센터 박미영 소장님이었어요. 이 두 분의 만남은 운명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키워왔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히로시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김준호 씨가 제 표정을 보고 물어봤어요. 받으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화를 받았어요. 아유미, 돌아와. 내가 잘못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일본에서 사업도 다시 할 거고 미우 교육도 제대로 시켜줄게. 여전히 이기적인 히로시였어요. 김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히로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겠냐고 했지. 일본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한국은 저를 다시 세워줬어요. 그래도 고향이 일본 아니야? 미우도 일본 아이고.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제도도 사람도 저를 지켜줍니다. 미우는 여기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잘하고 있어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김준호 씨와 키스했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작은 피로연이 열렸어요. 순자 할머니가 미우를 안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진짜 가족이구나. 일본과 한국이 만나서 더 아름다운 가족이 되었네. 미우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저는 한국이 더 좋아요.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선생님들도 좋아요. 저녁이 되어 신혼여행을 위해 제주도로 떠나기 전 잠시 해변에서 김준호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정말 행복해요, 준호 씨. 저도요. 아유미 씨를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죽고 싶기도 했고.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랑이 뭔지, 가족이 뭔지. 저도 아유미 씨 덕분에 진짜 행복이 뭔지 알게 됐어요.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미우가 할머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축하해요. 미우가 김준호 씨를 아빠라고 부르는 게 이제는 정말 자연스러워요. 미우야, 고마워. 우리 딸이 있어서 더욱 행복해. 김준호 씨가 미우를 안고 말했어요.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해주신 떡과 과일을 먹으며 가족 시간을 가졌어요. 아유미야,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야. 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우리가 더 감사하지. 좋은 며느리, 좋은 손녀 얻었는데. 그날 밤 신방에서 김준호 씨와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게스트하우스를 더 크게 키우고 싶어요. 아유미 씨의 일본어 실력을 살려서 일본 관광객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만들고요.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진짜 국제적인 가족 게스트하우스로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2년 전 절망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려던 그 한강교에서 만난 김준호 씨. 정말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 저는 생각해요. 일본은 나를 버렸지만 한국은 나를 가족으로 받아줬다고. 차별이 아닌 존중, 외면이 아닌 보살핌. 사람의 정과 국가의 제도가 동시에 나를 품어주는 곳. 배신의 밤은 끝났고 한국에서 진짜 사랑과 삶을 얻었다고. 이곳이 진짜 내 고향이라고요. 미우도 완전한 한국 아이가 되었어요. 한국어도 완벽하고 한국 문화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무엇보다 여기서는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랄 수 있어요. 김준호 씨와의 결혼으로 저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조건 없는 사랑,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랑,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랑. 내일부터는 김아유미로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것처럼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게 합니다. 감사합니다.